마지막 소식은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된 식품주의 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금융 이슈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주간 VC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인데요. 미국 경제학자 절반 이상은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한 경영대학원과 지난 5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39명 중 절반 이상인 21명이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한 번이라고 예상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이전보다 후퇴한 이유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치가 2.8%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3월 조사 때의 2.5%에서 0.3%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연방준비제도에서 내세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목표는 2%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지난달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가 10년 10개월 만에 월 10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월 도산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 7월 1025건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도입한 실질 무이자 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 융자 상환이 지난 7월 본격화한 데다 고물가와 인력 부족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6개월 연속이며 특히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도산 사례가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요. 국내 경제가 2040년에 들어서는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레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 또한 0%대로 추락했는데요. 국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 명, 2070년 3,70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0.5%까지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년 후에는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혁신에 성공하고 가라앉는 경제를 구하려면 기업의 기초 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 조달, 창업가 육성 등 체계를 대거 고쳐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된 식품주의 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라면뿐만이 아니라 냉동김밥에서 막걸리까지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이러한 식품주의 랠리가 품목을 바꿔가며 매수세를 옮겨 다니는 모습이 테마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해외 시장 내의 K푸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냉동김밥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 또한 치솟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K푸드를 경험한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VC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문화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던 VC들이 하나둘 영화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VC에 따르면 올해 청산하는 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영화 펀드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펀드의 수익 구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1146억의 극장 매출을 올린 파묘의 경우에는 투자사에 떨어지는 금액이 2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비 상승과 시장 위축 또한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영화 산업 주체 간의 수익 배분에 있습니다. 영화 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 분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의 야심작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리면서 이번 출자 사업의 캐스팅 보트인 민간 출자자를 잡기 위한 벤처 캐피탈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출자액을 분담해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총 출자액 5,853억 원 중 정부가 2,423억 원, 민간이 3,430억 원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출자 분야는 초격차, 세컨더리 두 개의 분야입니다. 이번 출자 사업 심사에는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LP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모태펀드가 1차 심사에서 지원사들이 공공출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민간 LP가 출자 목적에 맞는 지원사를 선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출자 사업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격차 분야의 출자액이 4,928억 원인데다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AI 빅데이터, 미래 모빌리티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VC 소식은 금융감독원이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의 라이선스 인가를 미루면서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고금리 장기화에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VC 인가 속도 또한 더뎌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벤처 투자 업계에 따르면 법인 두 곳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금감원에서 라이선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라이선스 없이는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가가 늦어진 데에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설립에 나서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업무가 과중해진 탓으로 분석되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기사는 172곳으로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6곳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곳까지 고려하면 올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최근 투자 소식은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소식인데요. 푸드테크 기업인 고피자가 태국 CP그룹의 핵심 유통 계열사인 CP올에서 1,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피자는 2022년 250억 원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투자사의 첫 해외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는데요. 고피자 측은 이번 투자의 배경으로 고피자의 제품과 기술력에 기반한 빠른 동남아 시장 성장성과 더불어 GS25, CGV 등 대기업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피자는 2023년 12월 태국에 1호점을 오픈하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올해 4월 태국 내에서 2호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투자 소식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라이언 로켓이 실리콘밸리의 딥테크 전문 투자사 밀레니엄 뉴 호라이즌스에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설립된 라이언 로켓은 실제 사용자 얼굴을 기반으로 가상 얼굴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베리미, 사진 속 인물을 여러 가지 버전의 아바타로 만드는 미버스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이러한 라이언 로켓에 대해 밀레니엄 호라이즌스 대표는 라이언 로켓이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고정 문제를 해결하며 웹툰 제작 프로세스를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가 글로벌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주간 VC의 사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